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을 보시면 위아래로 어느 정도 움직이면서 3,300원대에서 시세 형성이 현재는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전히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 밑에서 움직이면서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걸 예상하기 위해서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살펴보고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리플의 전망까지 큰 이슈들 위주로 다뤄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두 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여러분께서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으십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겠죠. 오늘도 이런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리플 차트로 돌아와서 최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이 급등 이후에 우리가 이걸 단순히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바라봤을 때 이 횡보의 지지라인은 뚫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지지라인을 받아준다라면, 지켜준다라면 충분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아까 비트코인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비트코인의 최근 차트를 보시면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 초록색 단기 이평선 라인이 뚫리지 않고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봉 마감을 어디서 해주냐에 따라서 이평선 라인을 지켜주냐 아니면 뚫려서 내려가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VIX 지표, 변동성 지수가 역사상 두 번째로 크게 급등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하루 만에 74%가 상승을 한 건데 이 VIX 지표,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요.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항상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는 움직임을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 신고가를 비트코인이 기록하고 나서 대략 11%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위치를 이평선 라인을 국지적인 바닥으로 확인해주고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와주면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VIX 지표가 급등을 하고 나면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승력이 나와준다면 리플도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 이평선 라인을 돌파해주면 우리가 추가 상승력을 다시 한번 이 고점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적인 흐름, 당장 이게 어디서 마무리될 거고 내일은 방향성이 어떻게 되겠다.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투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단타로는 수익을 보기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수익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정이 나왔을 때 멘탈을 잘 지키고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나온 이 기사를 함께 살펴보실 건데요. XRP가 2017년 패턴을 재현하게 되면 3개월 내에 $10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대폭등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때가 XRP가 신고가를 기록했던 그 상승 사이클이었습니다. 이 상승 사이클은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맞물려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때 상승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대략 4년의 텀을 두고 나오기 때문에 2017년, 2021년 그리고 내년이 지금 또 한 번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아무래도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이 SEC로부터 소송을 제기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고가를 경신하지 못했었지만 자, 올해는 우리가 충분히 신고가 경신은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고점은 지금은 비록 400% 급등 이후에 가격 안정세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자, 내년 1월 20일 날 당장 트럼프가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후로
시장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전부터 상승력이 발휘가 되겠죠. 다만 이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고 나면 또 한 번의 조정이 꽤 크게 올 수 있다. 이 부분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고점일 거고 결국 이번 사이클의 고점은 추후에 우리가 3분기 이후를 예상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이런 가운데 리플은 그중에서도 워낙 개별적인 호재 소식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랠리의 주인공은 리플이 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이 나왔을 때도 이 개인들은 매도를 했지만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 세력들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한 번 매집을 진행했다는 기사도 최근에 전달해 드렸던 거였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년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형 호재 소식들을 크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IPO에 대한 기대감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나왔죠. 일단 10월 달에도 리플의 CEO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당시에는 IPO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자, 대선 전이죠. 다만 리플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음에도 상장이 된다라면 XRP의 가격은 급등할 거다라는 전망은 사실 이전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요. 리플의 IPO 가능성에 대해 추측은 수년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작년에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향후 상장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한 바 있으며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IPO를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장 기대감. 자, 월스트리트 출신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는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까지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나서 이 IPO를 한다라는 건 리플이 증권시장에 나스닥에 곧 상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랩스의 주가가 $60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 분석가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에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 리플은 이 IPO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었습니다. 자, 작년 4월 달에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요. 이 IPO 관련 로드쇼에서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만 해도 SEC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플의 가치를 알아봤다라고 해도 이 소송이 워낙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후에 SEC 위원장이 교체가 확정이 됐고요. 이미 차기 위원장은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거의 확신이 이 코인 시장에는 퍼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최근 한 달 동안 400%라는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이 홈페이지에 이런 IPO 관련된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게시글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IPO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XRP $6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번 형성이 됐고요. 지금 이제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는 시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EC와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당연히 리플레스의 IPO 착수, 이런 기사는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라는 거죠. 이걸 충분히 우리가 내년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이라는 거고 IPO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투자 기업들의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리플 시세에 엄청난 호재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겠고 자,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부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QCP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다리우스 시트는요. 암호화폐 시장은 미 대선보다 블랙록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누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보다는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한 게 더 중요한 이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발언을 했고 이미 암호화폐가 미국에서 투자 수단이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블랙록이 암호화폐를 주류화시킨 장본인이라고 나와 있죠. 작년에 비트코인의 급등이 시작되면서 1억 원을 넘기고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었던 그 시작점이 바로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에 현물 ETF를 승인시켰고 바로 직후에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까지 승인을 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은
리플에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할 거라는 관련 뉴스도 제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ETF 같은 경우에도 SEC가 그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RP의 현물 ETF도 내년에 거의 출시가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기사를 보시면요. 블랙록의 CEO, 이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올해 초에 했던 인터뷰에서 나온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같은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는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도 함께 보시면요. 자, 그는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블랙록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RWA,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테마죠. 그래서 블랙록에서 RWA 펀드를 신청했을 때도 당시에 관련 테마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던 겁니다. 자, 지금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지금 블랙록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리플이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출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저번 달에 이 뉴스 전달해 드렸습니다.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게 영어로 커스터디 서비스죠. 자, 그럼 이 수탁 서비스, 커스터디 서비스가 뭔지 보겠습니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리플이 핵심 결제 부분을 넘어 지금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건요.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XRP 레저를 타용해서 법정 화폐, 금,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실물 자산 토큰화, RWA고 이게 미래에 엄청난 먹거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블랙록이 바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건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상품, 부동산까지도 토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미국의 원룸 전체도 아니고 한 평만도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와닿지 않지만 이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블랙록이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리플도 작년에 이 관련 커스터디 업체를 2곳이나 인수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실물자산 토큰화 RWA가 성장하고 주목받을수록 리플의 커스터디 서비스도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 이슈까지 SEC가 취하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으로 가서 승리한다라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리플은 이 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은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던 IPO, 나스닥 상장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 리플 홀더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지금 당장 급등이 나오지 않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제 정상 궤도로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승과 조정, 지지 만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반등 나오는 타점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면 추후 사이클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수익률은 더 크고 절대적인 수익금도 늘려갈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리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을 만큼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알트 시장으로, 알트의 상승으로 또 넘어올 겁니다. 이 중에 또 우리가 리플 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코인들이 여럿 있고요. 이런 종목과 구체적인 타점도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가장 빠르게 새로운 뉴스들 전달해 드리고 타점도 드리면서 함께 매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2가지 남겨놨습니다. 현재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밑에 있는 PC 전용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 무료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새롭게 나오는 뉴스들, 변수들 공유해 드리면서 우린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도움 드리고 있는 방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우리가 대응 잘하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그 기회, 사이클이 돌아온 거니까요. 저와 함께 조금 더 안전하게 알맞게 대응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